여러분 반갑습니다. 타이거의 직접 회로입니다. 언제나 저희 채널은 이제 구독자와 함께하는 이제 그런 채널을 이제 표방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구독자라고 믿고 예, 믿고 싶으신 한 분께서 이제 그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제 중고 신입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주셔 가지고요. 이런 이제 중고 신입이라는 컨텐츠로 이제 들고 왔고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중고 신입이라고 하면은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좀 깔끔하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정의입니다. 첫 번째 정의로 저는 3년차 이하의 신입사원이 이직 시 신입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 뭐 취업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저는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의 정의는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요, 신입사원에게 경력을 요구하는 요즘의 채용 트렌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고 신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경력을 요구하는 요즘의 채용 트렌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다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이제 유병재 형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멘트를 하나 남기셨는데요. 네, 뭐 이제 그 멘트는 이제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 정의 첫 번째 정의에서 3년 차 이하의 신입사원이 이직 시 신입으로 지원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익숙한 단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러한 어떤 중고 신입이라는 단어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라면은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서 조금 주의 깊게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3년 차 이하의 신입사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자, 정의는 이제 저는 엔지니어잖아요. 정의를 또 꼼꼼히 뜯어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꼭 3년이어야 되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반드시 3년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나노팹 센터라고 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아주 유명한 반도체 시설이라고만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나노팹 센터에서 경력직 관련해가지고 이런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나노 기술 연구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뭐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될 거고요. 경력직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요. 관련 업무 2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이 아닌데요? 네, 맞습니다. 3년 이상 아니고요. 저는 이제 뭐 앞으로 한 두세 슬라이드에서 반드시 3년의 경력을 요구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노팹 센터였고요. 최근에 이제 경력직 관련해서 공고가 올라왔던 원익 IPS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볼게요. 공정개발 뭐 이쪽에 관련 경력 2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력직이고요. 참고로 여기 있는 이제 그것들은 네. 신공정개발 ALD 같은 경우에는요. 경력 조건으로 해가지고 3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3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숫자죠. 3년이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소프트웨어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 4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죠? 네. 뭐 이상하다라기보다는 2년, 3년, 4년.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어떠한 특정 회사에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요. 같은 회사잖아요. 같은 회사 내에서도 어느 부서냐에 따라서 2년, 3년, 4년을 요구하는 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필요가 다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요. 하나 더 볼게요. 그럼 꼭 2년 이상이어야 돼. 그렇지도 않아요. 보시면은요. 원익 IPS에 최근에 올라온 겁니다. 지금 보면은 CVD, ALD, 디퓨전 등 증착 장비 설비 경력자 우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요. 경력 1년 이상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제 여러분들 좀 그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경력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그럼 뭐 몇 년 이상이면 경력이냐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시고 싶은 어떤 직무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 해당 직무에 경력자들이 몇 년 이상으로 대체로 이제 회사에서 요구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지 내가 뭐 몇 년쯤 있으면은 회사에서 경력직으로 대우를 받겠구나, 안 받겠구나라는 거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꼭 3년이어야지 경력직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왜 생겼는가 이런 중고 신입 트렌드에 대해서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즘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일단 사라졌어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저희 회로 분야 또 마찬가지긴 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꽤 많은 분야에서
대기업과 대기업이 아닌 곳에 대해서 좀 그런 어떤 트렌드,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어떤 연봉이라든지 그런 대우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이거를 생각을 한다라면은 사실 뭐, 네,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굳이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가 있다라면은 굳이 거기에 붙어 있지 않고자 하는 요즘의 트렌드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사실, 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 때는인데, 제가 이제 뭐냐, 학부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던 그 당시에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 있었냐면은요, 어느 특정 대기업이라 그럴게요. 대기업, 뭐, 어느 대기업이든 마찬가지지만, 대기업 5년 내에 때려치는 비율이 거의 50% 이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 그 트렌드, 지금도 역시 그 트렌드가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뭐 다시 이제 중고신입 얘기로 들어가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얼마나 흔하냐? 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생각보다 흔합니다. 생각보다 흔하다는 얘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중고신입이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잘 되냐, 취업이 잘 되느냐가 중요하죠. 네, 이렇게 얘기할게요. 생각보다 취업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사례예요. 네, 역시 반도체 설계 어떤 회사라고 얘기를 할게요. 최근에 제가 들은 에피소드 같은 건데, 저희 학생 누구가 이제 입시 면접에 이제, 그러니까 입사 면접이죠. 면접에서 이제 그 면접 준비 다 하고서 이제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애가 왠지 낯이 익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 했는데 뭐 알고 보니까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내 옆에 앉아 있던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특정 어느 이제 반도체 기업 경쟁사의 신입사원이었는데 마침 그날따라 연차를 내고서 면접을 보러 왔던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갑다 친구야 반갑다 친구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어떤 취업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됐냐? 붙었어요. 뭐 둘 다 붙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그중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아, 그럼 나는 취준을 할 거냐 아니면은 중고 신입으로 들어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어떤 인식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회사예요. 그러면은 취준을 하면서 아무런 경력이 없는 어떤 지원자를 뽑는 게 낫겠느냐? 혹은 중고 신입일지언정 이런 조금이라도 회사 경험이 있는 아이를 뽑고 싶어 하느냐라는 거 관련해 가지고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중고 신입을 뽑는 게 안 좋은 세간의 인식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Q&A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볼게요. 몇몇 이제 이런 질문들 들어오는데요. 채용 시 신입 대비 불리하진 않나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냐면은요. 여러분, 대학 입시에서 재수생이 불리하다고 얘기를 하나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고요. 그리고 어떤 중소기업에 있었으면 대기업에 가기 불리하지 않은가라는 질문도 역시 제가 좀 몇 개 받았는데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답을 할게요. 여러분, 재수생 입장에서 학원이 중요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네, 뭐 돈 받은 거 아니니까. 네, 강남대성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노량진에 있었거나, 그거 중요해요? 사실? 글쎄요. 저는 이제 입시의 어떤 최전방에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렇게만 제가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 하신 분들 간간이 있는데 이전 직장에서 배운 것이 독이 되지는 않는가? 근데 여러분, 재수학원에서 배운 공부 방식이 대학 가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나요? 아마 안 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요렇게 얘기를 할게요. 중고 신입 뭐 이야기가 좀 이제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중고 신입이라는 어떠한 채용 트렌드가 여러분들 입시 치렀잖아요. 입시에서 재수처럼 굉장히 흔하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다? 굉장히 흔합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러한 트렌드를 안고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깔끔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겠죠. 나는 경력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중고 신입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리가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희망을 하시는, 이거 괜찮은 자리다 싶으면은 지원을 하세요. 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경력으로 지원하면 제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랑 비슷한 분들이 채용 시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했다. 회사 생활 열심히 하면서
좀 경험도 많이 쌓고 내가 실력도 좀 쌓았다라고 싶으면은 저는 경력이냐 중고 신입이냐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뭐 이런 질문 하실 수 있겠죠. 신입 지원자 대비 중고 신입의 강점은 뭐냐? 실력과 성장 가능성. 뭐냐면은요. 일단 회사 생활 해봤잖아. 바로 적응할 수 있어요. 그게 하나의 어떤 뭐 강점이 될 것 같고요. 요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제가 노환상이라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취준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업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다니는 회사는 이렇게 막 장밋빛일 거고 뭐 그런 어떤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냐, 여러분 회사는 돈 버는 곳이에요. 가급적이면 환상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중고 신입의 장점은 바로 적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을 뽑잖아요. 빨리 적응해서 빨리 투입을 시켜야지 돈을 많이 벌게 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중고 신입의 장점은 신입으로 지원을 하게 됐을 때 바로 투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개중에 중고 신입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 과한 자신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아, 난 이것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으니까 나는 굉장히 빨리 적응하고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 자신감을 이제 비추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자신감을 비추시는 것도 좀 이제 적당히 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더 유리할 거다라고 그냥 짧게만 얘기를 하고요. 필요하신 분들 뭐 댓글이든 뭐든 알려주시면은 제가 중고 신입과 관련해서 뭐 더 뭐 이제 영상을 만든다든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 드리면은요. 이 취업 그리고 어떤 중고 신입이라는 게 저는 대학 입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요. 어차피 여러분들 신입사원을 뽑는 데서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이제 뭐 튀어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비슷한 분들끼리 대학 입시에서 그리고 이제 취업 현장에서 서로 경쟁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중고 신입 트렌드도 있지만 뭐 반드시 중고 신입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뭐 경력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요. 저는 어디든 이거다 싶은 어떤 직무가 있으면은 무조건 지원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 슬라이드들에서 이제 뭐 1년, 2년, 3년, 4년, 진짜 5년도 전에 있는데 영상에 넣진 않았는데 내가 중고 신입이든 뭐든지 간에 지원할 수 있는 시기가 생각보다 짧습니다. 특히 중고 신입은 더더욱 그렇고요. 그리고 그럼 기회비용이 뭐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고 신입을 지원을 할 때의 기회비용은 연차 하루예요. 사실 그거 말고 기회비용 없잖아요, 사실. 네. 그 뭐 사트라든지 뭐든지 그런 것들도 보면은 주말에 보거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혹은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 그거 말고는 기회비용이 없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렇게 얘기를 할게요. 실력이 더 쉽게 까발려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뭐 포스팅이나 그런 데 보시면은 중고 신임은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고 그런 류의 얘기들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런 어떤 장단점에 여러분들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요. 별로 저마다의 중고 신입에 대한 정책들이 다 달라요. 그렇다라면은 어떠한 이제 유튜버라든지 어떠한 전문가분이 그런 어떤 영상을 올리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뭐다? 네. 중고 신입의 장단점, 아, 이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 될까 안 될까? 그런 거 고민하실 거라면은요.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네. 뭐다? 자리가 있으면은 지원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합격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이런 어떤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그냥 짧게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중고 신입의 트렌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오늘은 짧게 네, 여러분들 궁금하시거나 다뤘으면 하는 내용 있으면 댓글 이메일로 알려주시고요. 네,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